자, 정말 중요하죠? 자, 1945년 12월입니다. 이게 이제 순서 문제로 너무 잘 나오는 주제죠. 48년 대한민국 수립까지 모스크바, 아까 썼으니까 삼상회의. 자, 이걸 정말 치사한 출제자는 삼상은 뭐야? 장관이라는 뜻이야. 외무장관. 대통령이 모인 게 아니야. 아까 카얄포는 뭐였어요? 카얄포는 뭐야? 대통령들이 모인 거지. 정상들이 모인 거지. 근데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뭐라고요? 외무장관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미, 영, 소가 모였다. 외우셔야 되고요. 크게 자, 합의한 게 뭐라고요? 지금 당장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라는 주장을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고요. 또 한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얘네들 민주주의를 처음 해보니까 무슨 통치를 해야 된다? 신탁 통치를.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 어느 나라가 신탁 통치를 주장했어요? 신탁 통치 나쁜 거니까 소련 이름 바보 되는 거 아시죠? 누가 주장했다고 신탁 통치는? 미국이 주장했습니다. 소련이 뭘 주장했다고요? 당장 임시정부 수립하자 그랬어요. 이유는 뭐야? 소련이 착하고 미국이 나쁜 나라에서가 아니라 그랬지. 당시 해방된 직후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해봐.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민족주의의 독립운동가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어. 김구하고 이승만 있어. 북한에 한 사람 더 있구나. 조만식. 이승만과 김구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국내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만식을 제외하면, 북한의 조만식을 제외하면 적어도 남한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활동한 적어도 우리가 아는 훌륭한 이름 있는 독립운동가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럼 끝까지 싸운 거 누구야 싸웠어? 좌파들이야. 여운형이라든가 박헌영이야. 그럼 이걸 어때요? 우리 책으로 배운 거야? 당시 우리 선조들은 직접 본 거야? 직접 체험했지. 자, 누굴 지지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한민당 지지할 것 같아요? 아니겠지. 안 되겠지. 절대 안 되겠지. 그럼 어때요? 좌파 쪽이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걸 누가 안 거야? 소련이 안 거야. 그럼 지금 당장 어때요? 임시정부를 수립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좌파가 권력 잡을 가능성이 많지. 그럼 어때요? 그걸 뒤에서 조정하면 소련이 어때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수 있잖아. 이게 소련의 주장이야. 반면에 미국도 이걸 알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빨간물을 빼내야 되겠지. 그러면 어때요? 한 30년, 한 세대 정도는 어때요? 신탁 통치를 해야지 빨간물을 빼낼 수 있다. 왜? 신탁 통치 몇 나라 가니까? 미, 영, 중, 소, 네 나라 가니까. 몇 대 몇이야, 편 먹으면? 여러분 2대 1이라고 착각하지. 아니야. 3대 1이야. 그래, 아직은 중국이 장째 쓰거든. 45년이잖아. 49년이 돼야지 마오쩌둥이 승리한다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 뭔 일이 생기면 표대로 하면 무조건 1인 거지, 3대 1로. 신탁 통치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 맞잖아. 그래서 둘이 어때요? 서로 주장한 거지. 근데 회의를 왜? 서로 협의하는 거잖아. 서로 주장을 어떻게 한다고? 한 발 양보해서 이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소련은 미국 주장 받아들이고 미국은 소련 주장 받아들인 거야. 근데 30년은 너무 기니까 아무리 길어도 몇 년 이내로 하자. 5년 이내로 하자. 그리고 뭐 하자? 미소 공동위원회를 뭐 하자? 개최해서 임시정부 수립하는 걸 도와주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합의했다고요? 중요하게 몇 가지야? 3가지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발표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의미상으로 보면 어떻게 해?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잘 들어야 돼. 의미상으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일단 미소공동위원회 수립하는 게 제일 먼저겠지. 이게 1번, 의미상으로는 1번이야. 그리고 뭐 한다고요? 임시정부 수립을 도와줘야 되겠지. 이게 의미상 2번이야. 새롭게 수립된 임시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신탁 통치를 5년 이내니까 5년 할지 4년 할지 1년 할지 6개월 할지를 협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협의하는 과정. 이게 몇 번인가? 이게 3번이겠지. 이거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 외워야 돼. 순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어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있어. 4번째. 2주 내 미소 사령부 간의 긴급 회담을 실시한다. 이게 4번째. 요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책이 없거든. 한번 써두세요. 2주 안에 미소 사령부가 긴급 회담을 개최한다. 라는 게 4번째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문 내용입니다.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딱
알려지는데 문제는 뭐랬어? 이게 보도될 때는 무슨 통치만 보도된다? 다 보도된 게 아니라 신탁 통치만 보도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신탁 통치를 누가 주장했다? 분명히 미국이 주장했는데 누가 주장했다고? 소련이 주장했다고 보도한 거지. 이걸 누가 했다고요? 그 유명한 무슨 일보가?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동아일보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죠? 예, 맞아요. 동아일보는 어마어마한 신문입니다. 1920년에 창간해서요. 잠깐 중간에 1940년에 잠깐 없어지긴 했지만 해방되고 바로 복관됐겠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대째 세습되고 있어. 사주가. 4대째. 북한도 무릎 꿇었지. 북한은 3대밖에 안 됐잖아. 동아일보는 벌써 4대째 세습되고 있는 신문이 동아일보입니다. 내가 아까 김성수를 괜히 강조한 삼관하려고 말한 게 아니겠죠. 일제시대 지주와 자본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김성수잖아. 그 경성방지를 동사한테 물려준다고 그랬잖아. 김현수 해방에 반민특위에 끌려갔다 그랬잖아. 친일파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도한 이유가 이게 우연히 겹치면 우연이 아닌 거지. 필연인 거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지. 왜 이렇게 했을까? 밟으세요. 지금 신탁 통치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면 신탁 통치를 누가 주장했다고요? 소련이 주장했다. 라고 해버리면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외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해방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외세 말도 안 되는 거지. 제정신 가서 뭐야? 반탁을 주장하지 않을까? 그럼 반탁을 주장하는 사람 뭐야? 이제 소련이 싫은 거지. 뭐야? 반소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소련이 무슨 주의야? 공산주의니까 당연히 뭐야? 반공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갑자기 애국자가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라는 거 여러분이 깨우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해방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국자는 어떤 사람들이 애국자야?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애국자지. 나쁜 놈은 누가 나쁜 놈이야? 외국노들. 친일파들이 나쁜 놈이지. 근데 갑자기 이 사건이 딱 터지는 순간 이제 사람들의 스탠스가 딱 동아일보는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일제시대 뭐 했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소련을 반대하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그게 애국자라는 논리야. 일제시대 뭐 했던 사람들도 친일했던 사람들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해방 후에 아까 얘기했잖아. 친일파들은 숨 죽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불안에 떨며 살아야 정상이잖아.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한다? 힘이 있으니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뭘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게 알려지자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한다고요? 반탁을 주장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 이건 사회주의도 당연히 주장했고 누구도 주장한다고요? 민족주의도 당연히 주장하는데 민족주의가 훨씬 더 앞장섰겠지. 자, 민족주의에 두 거도 있잖아. 누구야? 이승만과 김구가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더 앞장섰을 것 같아 이거? 이승만일 것 같아? 김구일 것 같아? 둘 다 하는데 더 앞장선 건 누굴 것 같아요? 김구입니다. 왜? 이승만은요. 이거 하면서도요. 눈치를 봅니다. 이거 누가 결정한 거야? 미국이 결정한 거 아니야. 이승만은 미국 눈밖에 나는 게 싫었어요. 오해하면 안 돼. 둘 다 반탁운동 한 거 맞아. 오해하지 말고. 하지만 누굴 더 앞장세울까? 이승만이. 김구를 더 앞장세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이승만의 클래스야. 이승만의 작전이지. 그럼 어때요? 김구는 어때? 미군적인 보기 어때요? 그래. 자기들한테 개기는 사람을 보이잖아. 그래서 요걸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승만과 김구가 다 했는데 이승만, 김구가 다 하는 거야. 이승만과 김구는 둘 다 반탁한 거 맞아. 오해하면 안 돼. 문제 나오면 둘 다 했다고 해야 되는 거 맞아. 하지만 김구가 더 중심이었고 김구는 뭐 한다? 중심에서 뭐야? 비상국민회의. 나와있지. 우리 교재 나와있잖아. 뭐라고? 비상국민회의 발족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46년 2월달, 지금 이게 45년 12월에 따르잖아. 그래서 김구는 46년 2월달에 비상국민회의 발족을 주도하는데 그럼 사회주의계열은 가만히 있겠어요? 사회주의계열도 걔들도 뭉치겠지. 그래서 나왔던 게 아까 민주주의 민족전선. 아까 봤잖아. 앞에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우리 930쪽에 맨 밑에 있잖아. 1940년 2월달에 결성된 남한의 좌익계 정당 및 사회단체 총집결체고 얘네들은 모삼 결정을 뭐 한다 그랬어? 지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회주의 계열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탁에 들어섰는데 반탁을 주장했지만 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주의 계열이 어떻게 한다? 소련에게 항의한다 그랬잖아. 형 믿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형이 진짜로 신탁통치 주장했니? 이게 뭔 소리니? 라고 하자 소련이 어떻게 한다고요? 좌익 계열에게 모스크바 삼성의 전문을 공개해버린 거야. 이걸 통째로 다 공개하는 거야. 통째로 공개하자 좌익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문학 잘하는 비문학 독해 1인자 오훈 선생을 모셔다가 아무도 공감하지 않네. 오훈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제 비문학 독해를 같이 해보는 거야. 자, 비문학 독해할 때 핵심 뭐야? 중요한 게 뭐야? 핵심어를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때요? 동아일보는 핵심어가 신탁통치라고만 뻥친 거 아니야. 근데 오훈 선생님이 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핵심어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한 핵심어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거 어때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거나 지금 잘 들어야 돼. 어쨌거나 지금 한반도에는 미국 군대가 소련 군대가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 그럼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 분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지? 분단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국과 소련이 뭐 해야 돼? 합의를 해야 돼.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걸 우리가 어때요? 거부해버리면 어때요? 합의가 깨지겠지. 그럼 뭐 할까? 미국 따로 소련 따로. 뭐야 나라가 쪼개지는 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이래서 좌익들의 생각은 뭐가 좀 더 중요하다. 이게 좀 더 중요한 핵심원이 모삼 결정은 어떻게 하자? 총체적으로 나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반탁이 났었다가 모삼 결정을 총체적으로 만다고요? 지지한다. 이렇게 나선 거야. 그 모삼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좌익들을 다 끌어모았겠지. 왜? 우익들이 반대하려고 이게 다 끌어모았잖아. 좌익들도 반대한다. 다 끌어모았겠지. 이게 뭐야? 민주주의, 민족전선.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요? 민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를 아셔야지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미 기출문제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미 나온 적이 있다고. 자, 그래서 익혀 두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다고? 뭘 반탁하다 이게 쪼개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은 뭐 한다? 모삼 결정을 총체적으로 뭐 한다고요? 지지한다. 라고 말하고 이걸 위해서 얘기했잖아. 46년 2월 달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소위 말하는 뭐야? 민전을 결성합니다. 반면에 우익들은 민족주의 계열은 여전히 무슨 통치? 이건 뭐야? 뭐에 불과하다? 신탁통치 뭐야? 이게 핵심이니까 무슨 운동? 반탁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익 계열은 비상국민회의 김구 중심으로 비상국민회의 개최하면서 첨예하게 대립과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어때요? 심각하게 갈등을 빚게 되는 겁니다. 이 갈등이 대립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이걸 노린 게 사실은 누구였던 거야? 동아일보 계열의 한민당 계열인 거야. 잘 보세요. 당시 우리나라는 이념 지도를 보면 좌가 있고 우가 있겠지. 그리고 뭐가 있었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뭐야? 중도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좌익을 대표한 게 누구야? 박헌영이야. 얘가 만든 게 뭐라고? 공산당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조선공산당 재건하잖아. 그럼 중도 좌파가 있다고 그래서 누구라고요? 여운형이야. 이 사람을 인공했다가 나와서 뭐야? 인민당, 조선인민당 만다 그랬잖아. 자, 이쪽은 누구야? 김규식이지. 중도파지. 이 사람 민족 자주연맹. 기억나죠? 그지? 그리고 이쪽 편에 누가 있어? 일단 이승만 씨 있고 독촉 그리고 김구 선생 있잖아. 뭐? 한국 독립당, 한독당 있다 그랬지. 요까지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이야. 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념은 다르고 방법도 달랐고 활동 지역도 다 달랐지만 어쨌거나 뭐 한 사람들이 맞아.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맞지. 하지만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한국민주당 뭐가 있다고요? 한민당 있잖아. 이게 민족을 지킨 사람들. 얘가 뭐야? 반민족이지. 신립하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이 파란선 위쪽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얘들을 처단했어야 되지.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가 있어 없어? 있지. 어떤 나라야? 프랑스야. 얘들이 왜 손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힘이 없으니까 손잡아야 되는 거야. 얘들이 어때요? 친일하면서 행정조직, 경찰조직 다 장악하고 있지. 돈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지. 얘들은 어떻게 이겨? 반면에 얘들은 봐봐요.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많지. 지하에서 활동하거나 지하에서 활동하거나 해외에서 활동했다. 규모가 크기가 힘들겠지. 유명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힘이 없지.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미군정이 누굴 밀어줘? 얘를 밀어주고 있지. 얘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지 겨우 얘들이 이길까 말까 한 거야. 이런 구도가 돼버리면 한민당은 유리해 불리하지. 어떻게 할까요? 요거 한 방으로 이런 구도를 만들어버린 거야. 뭐야? 좌우 이념 대립 구도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느 파라고? 우파라고. 우린 같은 편이문이다. 뭐 이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같은 편이 갈라져 버리면 이제 자기들도 다 살아남을 기회가 생긴 거 아니야? 또 하나 우파가 권력 잡아야지 무슨 재산 인정할 거야? 사유재산 인정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자신들이 가진 거 어때요? 뺏기지 않겠죠. 이걸 패러다임을 이 파란 선으로 잘라야 될 대립이 강해져야 될 민족 대 반민족의 구도를 패러다임을 완전히 해야 돼요. 좌우 이념 대립의 구도를 바꿔버린 게 뭐라고요? 이거야. 이 역사적인 오버야 이게. 근데 이걸 오버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그냥 의도를 했다면 정말 천재적이지 않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천재적인 패러다임 설정이다. 아니 쟤네들 입장에서 오해하지 말고 저 새끼 친일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니잖아. 내가 친일파고 이쪽 계열이면 이렇게 힘들게 3.1절 날 수업하고 있겠니?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쯤 일본 여행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3.1절 날 한국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지. 조국 일본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스시 먹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오늘은 3.1절입니다. 흥분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어쨌거나 이제 연도 순서를 잘 보냈어. 1946년이지. 1946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1차 미소 공위가 개최됩니다. 근데 이 1차 미소 공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여 단체 문제로 어떻게 됩니까? 결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소련의 주장이 완전히 달라요. 소련은 위에 썼으니까 이렇게 쓸까요? 아무 상관없는데 소련과 미국의 주장이 완전 달라요. 소련은 주장합니다. 아니 이거 미소공위 개최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 뭐 때문에 한 거야? 모삼 결정이어서요. 합의해서 한 거 아니야? 그럼 모삼 결정을 합의하는 애들하고만 대화하자. 일리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소련은 어떻게 해요? 모삼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 이 사람들만 데리고 뭐하자? 대화하면서 뭐하자? 임시정부 수립하자는 거야. 반면에 미국은 아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모든 단체를 다 참여시키자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봐. 모삼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 참여시킨다. 이거 무슨 주의 계열만 참여하자는 얘기야? 사회주의 계열. 그러면 사회주의 계열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정부를 수립하면 당연히 사회주의 정부 들어서겠지. 그럼 누가 유리해지는 거야? 소련이 유리해지는 거야. 반면에 미국은 그럼 지네가 불리하니까 모든 단체 누구도 참여시키자. 민족주의계도 참여시키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지 지네한테 밀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렬되는 거야. 3월 20일 시작된 회의가 5월 초에 결렬됩니다. 결렬됐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언제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잣들이 집어던지고 그냥 get out 이러면서 헤어진 거지. 하나 더. 좀만 더 하자. 요게 어디서 있었냐면 자, 요게 어디서 있었어? 덕수궁 석조전. 내가 이거 할 때 한번 근대문 할 때 한번 했는데 야, 군인들이 신발 벗고 만나면 전쟁 난다고 발냄새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온돌방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대 건축물 덕수궁 석조전. 기둥이 쫙 있는 뭐라고요? 12시 르네상스 양식이라 했어. 뭐가 아니고 고딕 양식이 아니고 고딕 양식 뭐라고? 명동성당. 뾰족한 첨탑.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거. 자.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요. 요런 상황에서 이게 결렬되죠. 1차 미소공회가 결렬됩니다. 그러자, 자, 6월 4일이야. 외우는 거 아니야. 6월 달에 이승만이라는 분이 폭탄선을 해버린 거지. 그게 무슨 발언이라고요? 정읍발. 이승만이 이제 유명하긴 했지만 국내 세력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고요. 그때 정읍이야, 정읍. 정읍 어딘지 가봤지? 고부라 그랬잖아, 고부 정읍. 그 동네. 거기 가서 뭘 한다고요? 최초로 남한만이라. 북한은 지금, 자, 북한 얘기 어차피 나올 거니까. 북한은 46년 2월 달이면요. 이미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결성됩니다. 자, 다음 시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북한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겠지. 북한의 우파가 누구야? 조만식이지. 조만식은 끝까지 어때요? 반탁운동에 나서는 거야. 그래서 소련이 조만식한테 네가 모삼 결정을 지지한다고 한 번만 얘기해주면 내가 너를 신생공화국의 대통령 자리 줄 테니까 우리한테 협조해라. 조만식은 끝까지 NO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청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자, 소련은 이제 다음 카드를 꺼내야 되겠죠. 누굴 꺼낼까요?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당시 35세밖에 안 된 김일성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힙니다. 그럼 김일성은요, 당시 북한에서
38선 이북에서 김일성만 있었던 게 아니지, 정치 세력이. 누구도 있었어? 저기 연안파라 그래서 김두봉 계열도 있고, 소련파라 그래서 허가이 계열도 있고, 그리고 박헌영 같은 국내파도 있단 말이야. 김일성은 무슨 파의 두목일 뿐이야? 갑산파의 두목일 뿐이야. 그럼 김일성은 어때요? 자기 말고도 권력 노린 놈들이 너무 많지. 이때 김일성이 조금만 까딱 잘못했으면 어떡한다? 김일성은 바로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머리가 크다 그랬잖아.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너무 잘했던 거죠. 무슨 개혁을 제일 먼저 한다? 토지개혁. 그래서 46년 3월 달에 딱 3주 만에, 20일 만에 무상물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럼 북한 인민들이 어때요? 김일성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지. 이승만이 뭐라고? 지금 북한은 현실적으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진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 남한은 언제까지나 이런 거 하고 있냐. 안 된다. 미소공동에 이미 결렬되었으니까 재개되기를 고대하냐. 언제 다시 될지 모르지 않냐. 우리 남한만이라도 위원회 또는 정부를 수립하는 게 옳지 않냐. 라는 주장을 최초로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선을 넘어버린 거죠. 최초로 무슨 정부 수립 주장했다고요? 단독 정부 수립. 최초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자, 이게 6월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때요?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가 이념 대립할 때가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우리는 뭐야? 이념을 초래해서 좌우 합작을 통해서 무슨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주장하는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뭘 조심해야 될까요? 요거 누가 주도했다고요? 외우셔야 돼. 제가 이거 괜히 그려드린 게 아니라 이념 지도를 누가 주도한다고요? 중도파가입니다. 그래서 여운형과 누가 주도한다고요? 김규식이 주도한다. 이거 오답으로 잘 만드는 게 뭐죠? 김구가 주도했다. 오의 X야. X. 첫 번째. 두 번째. 미군정이 초기에 후원했다. 오야 X야. 오야. 명심해야 돼. 이거 잘 틀립니다. 미군정은요, 요 중도까지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요, 요 극좌를 고립시켜서 지가 원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걸 지원합니다. 명심해. 아직은 뭐 전이야? 트루먼 선언 전이란 걸 알지. 자, 그리고 그 결실이 10월입니다.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의 8원칙을 절충해서 좌우 합작 몇 원칙이 되죠? 7원칙이 발표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죠. 외우셔야 됩니다. 좌합작 7원칙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무기한 후회된 미소 공동위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재개하라. 자, 요건 좌익의 주장이야, 우익의 주장이야? 좌, 우 모두의 주장이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토지개혁. 그리고 무슨 청산? 친일청산. 요 두 가지 문제로 이제 갈등을 빚어요. 자, 토지개혁은 방법이 어때요? 자, 봐봐. 토지개혁은 무상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뭐라고요? 유상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있겠지. 뻔하잖아. 자, 무상으로 하자. 뭐야? 좌익이지. 무상으로 하자는 게 누구의 주장이야? 좌익의 주장이고. 유상으로 하자는 게 아니 사유재산 인정받아야 이게 누구의 주장이야? 우익의 주장이야. 그래서 갈등 빚겠지. 또 하나, 친일청산은 어떤 갈등을 빚을까요? 선청산하자. 선건국하자. 친일을 먼저 청산한 다음에 나라를 세우자. 선청산 후 건국이야. 그럼 누구 주장이야? 좌익의 주장이겠지. 왜? 아니 친일을 청산하고 나면 우파들은 다 찌그러질 거 아닙니까? 반면에 선건국한 다음에 후 청산하든지 말든지 하자. 누구의 주장이야? 이게 우익의 주장이지. 왜? 일단 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나면 누가 셀프로 청산할 일은 없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갈등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좌합작 7원칙이 발표됐을 때 김구의 한독당은 어때요? 이걸 어때요? 일단 지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조심해야 돼. 김구가 이걸 주도한 건 아니지만 좌합작 7원칙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독당은 찬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민당과 공산당 같은 애들이 어떻게 한다? 극좌와 극우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밀당하는 찰나에 이제 46년이 끝난 거야. 46년이 끝나고 하나만 더 할게요. 46년 12월에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란 게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무슨 기구가 만들어요? 입법기구. 행정은 지금 미군정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 미쳤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편집해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표를 뽑아가지고 입법기구를 만든 겁니다. 여기 초대 의장이 누구야? 김규식. 우리 책에 보면 그 934쪽에 과도 입법기구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의장의 김규식 이게 나와 있어요. 김규식 의장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때요? 뭐 입법활동 한다고 미군정이 다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뭐 잘 안 되고 위하무하고 이건 주로 우파들만 참여했어요. 우파들만 참여했고 그래서 이게 잘 어때요? 잘 돌아가진 않아요. 여기까지가 46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봅시다. 1947년이야. 아우 칠판이 진짜 작아. 기억나세요? 3월달에 뭐 한다 그랬어요? 트루먼 선언이요. 이걸로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이다. 우리가 정말 자세히 했고요. 오래 했죠. 그죠? 트루먼 또 해야 돼. 냉전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한다고 이제 대립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결국 어떻게 협상은 깨질 가능성이 많지. 그럼 이게 잘 될 리가 없잖아 이제. 하나 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누군가에게 책임은 떠넘겨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는 돼요. 근데요, 잘 봐야 돼. 형식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야. 출발이 5월부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월 10일이면 이게 실질적으로 결렬돼요. 그냥 끌고 가는 거야, 10월까지. 형식적으로만. 그리고 7월 19일 날 좌우합작의 아이콘 누가? 여운형 선생이 극우 청년인 한지근에게 암살이 됩니다. 해화동 로타리에서. 여운형이요. 엄청난 체육인입니다. 운동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농구도 잘하시고요. 이래가지고 해방후에 여운형 내가 뭐라 그랬지? 중도파라 그랬지? 중도파는 봐봐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우파지. 여기서 보면 뭐야? 좌파야. 우좌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 뭐야? 상대적인 기준이지. 내가 가장 오른쪽에 서 있어. 자, 내가 가장 오른쪽에, 내가 태극기 할아버지야. 그럼 온 세상 모든 애들이 뭐야? 다 좌파로 보이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 반면에 내가 제일 왼쪽에 서 있어. 그러면 세상 모든 존재가 뭐야? 다 우파로 보이는 거야.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이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훈형은요.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공격받기가 좋겠습니까? 좌파들이 보기엔 이 새끼는 우파야. 우파고 이 새끼는 좌파야. 그래서요. 영훈형은요. 해방된 쪽에서 딱 2년을 살아요. 딱 2년을 사는데요. 12번의 테러 시도를 겪습니다. 그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영훈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뭐 자기 집이 어때요?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집이 절반 날아가게 됐어요. 있었으면 죽었겠지. 근데 다행히 외출 중에서 살았고요. 또 집에 가다가 괴한들이요. 자기를 납치해 산에 가서 어때요?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워낙 싸움을 잘해가지고 애들 다 때려 눕히고 돌아오시기도 하고요. 칼 맞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집 앞에 나무에 매달아 놓고 가기도 하고요. 근데 마지막 12번째 시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차를 타고 이제 이분이 IOC 이제 위원이어서 이제 이때 행사가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는다고 이제 가는데 차를 타고 해화동 로터리를 가는데 앞에 트럭이 막아서는 거야. 갈 수가 없잖아요, 차가. 그때 한지근이라는 놈이 차 본네트 위에 올라온 거야. 차 본네트 위에 올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그냥 앉아있잖아. 차 본네트 바로 여기서 권총 2발을 쏩니다. 결국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좌합자 운동은 실패로 끝난 거지. 그리고 이제 9월달 얘기했잖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어디로 보내버립니다. 유엔으로 상정하는 거예요. 그 유엔을 상정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미국이 마이웨이 하겠다는 얘기고. 결국 11월 달에 유엔은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 유엔 총회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하라라는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총선거를 어때요? 공정하게 감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결성되고요. 인도 사람 메논이라는 사람을 단장으로 8월달 이제 1948년 갑니다. 1월 달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입국을 합니다.
근데 남측은 환영했어요. 당연히. 근데 북측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거부합니다. 소련과 북한이 이거 3.8선 이북 오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제? 활동할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러자 유엔은 2월 달에 긴급히 유엔은 다시 소총회를 개최합니다.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총회에서 결의된 거면 당연히 총회에서 뒤집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소총회에서 급하니까. 소총회에서 뭐 한다고요? 할 수 없다.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 실시해라. 라는 결의를 하게 된다고요. 유엔에서 이런 결의를 할 게 뻔하잖아. 이 무렵에 이제 뒤늦게 이제 누가 이제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요?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뭐라고요? 읍고함이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요 3천만 동포의 읍고함.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내 일신의 구차한 안을 위해서 조국이 분단되는데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 라는 이 읍고함과 뭐가 어디 갔어? 이승만의 정읍 발언.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가와 나 사료를 준 다음에 가나 인문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아닌 것은 혹은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옳은 것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볼 경우도 많고 정말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왜? 극명하게 대비가 되니까. 그리고 김구는 뭐하죠? 김일성 남북 협상 제의하죠. 그래서 1948년 4월 19일부터 그냥 4월이라고 합시다. 4월 달에 남북 협상을 위해서 누구랑 같이 갑니까? 김구, 김규식. 북한 가서 김일성, 김두봉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너무 길지?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너무 기니까 줄여서 그냥 남북협상이라고 합니다. 남북협상에서 뭐 하기로 했어요? 단독선거에서는 단독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군대, 소련 군대, 외국 군대 뭐라고요? 철수하라. 뭐 이런 거 합의하고 이 군대가 철수한 다음에 내전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걸 5월 5일 날 합의하고 기분 좋게 내려왔죠. 하지만 50 총선거는 그대로 돼요. 실시가 되어버립니다. 이 50 총선거에 그래서 어때요? 중도파들, 남북협상파들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여운형 계열 참여할 수 없었겠지. 그럼 50 총선거는 누구만의 잔치야? 한민당과 누구야? 이승만계 독촉. 그들의 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김구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때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50 총선거에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정당은요. 무소속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소속이 가장 많은 당선자를 냈는데 그중에서 무소속 중에서 이제 한민당 계열도 있고 이승만 계열도 있고 누구 계열도 있고 김구를 지지하는 계열도 좀 있었겠지 당연히.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참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은 불참이 아니라 사회주의는 이거 불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해하는 거죠. 그 방해하는 일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야? 제주도 무슨 사건이라고요? 4.3 사건. 그리고 제주 4.3 사건이 워낙에 어때요? 크게 번졌잖아.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군인 경찰만으로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수 순천에 있는 14연대 이들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도 지창수 상사라든가 김재중이라든가 이런 사회주의 계열이 어때요? 들고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게 뭐야? 여수 순천 무슨 사건? 11구 사건. 차이가 있다면 요 제주 4.3 사건이 터질 때는 이승만은 그냥 유력 정치인일 뿐이었어. 하지만 여수 11구 사건들이 이승만이 이미 뭐가 된 거야? 대통령이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것도 알아두시면 더 좋고. 결국 50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재헌 의원이 뽑혔겠지. 198명이 뽑힙니다. 원래 200명 뽑아야 되는데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에서 3명 뽑아야 되는데 2명이 당선 무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198명 뽑혔고 그들이 뭐 한다? 헌법을 만든 거지. 그래서 7월 17일 날 재헌절 헌법을 반포한 거고 그 헌법에서 뭐야? 대통령제를 규정한 거지. 그래서 7월 20일 대통령을 뽑았어. 누구야? 이승만이.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거야.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저 북한에서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한반도는 분단되고 말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정리가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칠판이 좀 컸으면 좀 더 보기 좋게 정리가 됐을 텐데 이건 분명히 뭐로 나온다? 순서 묻는 문제. 장담합니다. 예, 순서 묻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첫 번째로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사료. 세 번째로 뭐야? 인물학습. 이 세 가지 스타일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소위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예. 932쪽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3교일 개최 말씀드렸고요. 결정 내용 몇 가지다? 4가지입니다. 3가지만 외우지 말고 4번째도 외우세요. 이준에 미소사령부가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좌우대리 격화. 우리 김구는 비상국민이 말씀드렸고 이승만과 김구, 이승만, 한민당은 격렬한 반탁. 당연히 민중들이 지지하죠. 좌익은 초기에는 신탁통치 반대했다가 모3 결정 지지로 바뀌죠. 왜냐하면 모3 결정이 본질이 임시정부 수립했다고 파악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얘들은 신탁통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지. 최악의 경우에. 여러분 신탁통치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힘든 게요. 봐봐요. 이런 길을 걸었던 나라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렇지. 오스트리아 나라가 있거든. 오스트리아 나라가요. 해방 후에 오스트리아가 게르만족이 많이 사는 나라에서 독일 편에 붙었다고 2차 대전 때.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한다? 4나라가 밀고 들어간 거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그래서 4나라가 신탁통치를 했어요. 몇 년 동안 무려 10년 신탁통치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955년에 이 4나라를 다 내보내고 독립하죠. 무슨 조건으로? 중립국을 조건으로. 그래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 뭐야? 중립국이잖아. 그래서 어때요? 10년 동안에 굴욕을 겪긴 했지. 신탁통치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나라가 쪼개지진 않았지. 우리도 이런 모델로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모델로 가지 못하고 어때요? 독일 모델로 가서 어때요? 나라가 쪼개져 버린 거지. 아니지. 독일 모델보다 더 나쁜 모델이 돼버렸지 지금. 유일한 모델이 돼버렸으니까. 반면에 중도는 김규식, 여원영은 모3 결정을 지지하되 신탁통치 문제는 정부 수립 후에 결정하자. 이게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모3 회의 결정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비상국민의 밑에 나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신탁통치 문제. 자, 모3 결정 내용을 신탁통치라고 규정해버리면 이건 뭐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그건 누구의 주장이야? 우익의 주장이야. 그리고 신탁통치라고 말하지 않고 모3 결정 총체적 지지. 모3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건 뭐라고요? 좌익의 주장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료 문제로 잘 나옵니다. 우리 서울시 보셔야 될 수도 있나? 혹시 모르는데 서울시 문제가 이번에 올해를 기준으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추가 모집을 기준으로. 뭐가 깨졌어요? 두 바닥 기준이 깨졌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두 바닥 기준이 깨졌다는 얘기는 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한국사에서 사료, 지도, 도표, 그래프, 자료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서울시도 이제 사료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셔야 된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 1차 미소공동위원회 순서 3월 20일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반타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가운데 미국과 소련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회 2차례 개최했고요. 소련은 얘기했고요. 모3 결정 지지하는 단체만 사회주의 결만, 미국은 모든 단체 결렬. 다음 이승만의 정업발언 딱 나왔다 그랬죠. 정업발언 중요합니다. 우익 세력은 지지했죠. 이제 우리는 사료 읽어볼게요. 무기휴야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제기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보대한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를 혹은 위원회 같은 조직하여 382 이북의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국민을 호소할 것이니 여러분들 결심해야 될 것이다. 블라블라블라. 이게 무슨 발언이라고요? 정업 발언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밑에 순서대로 쭉 한번 정리해봤어요. 뭐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이걸로 이제 공산당이 이제 불법화되는 거고요. 이거 쭉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7급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자세히 보시고요. 우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날개 미소공동위원회 정리 잘했으니까 읽어보십니다. 넘어갑니다. 좌업자운동 배경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되고 단독 정부 수립은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도 우파 김규식과 중도 좌파 여운형입니다. 위원회 결성 말씀드렸죠. 46년 7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군정의 지원 아래 말씀드렸죠. 좌합자 7원칙 좌합작으로 임시정부 수립하고요. 미소공동회 속개 요청하고요. 유상매상, 무상분배 원칙의 토지개혁, 과도 입법기구에서 친일파 처리한다. 이 과도 입법기구가 뭐라고요?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좌절, 냉전의 시작과 좌우익의 거부, 그리고 여운형의 암살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2차 미소공동의 결렬로 결국은 좌절됩니다. 좌우합 7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래서 자 좌익의 5원칙, 우익의 8원칙을 절충하여 10월 4일날 7원칙을 결정했다. 자 읽어볼게요. 1. 뭡니까? 블라블라블라 중요하잖아요. 2 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 이건 뭐야? 좌와 우위가 함께하는 거라 했어. 3이 중요합니다. 토지개혁에 있어서 그냥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그냥 몰수하는 그냥 무상몰수라는 얘기죠. 누구 토지요? 친일파 토지는 무상몰수하는 겁니다.
유조건 몰수는 친일파 토지가 아닌 경우는 유조건. 조건은 뭐야?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유상이란 뜻입니다. 조선인 토지는 조건 있게. 일본 놈 토지나 친일파 토지는 무상몰수. 조선인 토지는 정확히 말하면 적산 토지라고 했어요. 왜? 동척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토지 있잖아요. 이런 거 완전 무상몰수하는 거고요. 유조건 몰수. 그다음 체감 매상은 뭐냐면 토지 양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시가로 다 쳐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양은 시가로 쳐주되 그보다 초과하는 건 조금씩 가격을 다운시켜서 사주겠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몰수는 이렇게 하는데 분배할 때는 뭐라고요? 무상분배입니다. 그럼 봐봐. 몰수할 때 그냥 몰수가 아니라 어때요? 그냥 몰수하는 토지도 있겠지만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가. 그게 누가 싫을까요? 좌익은 어때요? 왜 돈 주고 사니? 북한은 뭐 했어? 무상몰수? 무상분배했잖아. 그래서 좌익들은 반대하는 거야. 반면에 나눠줄 때 무상분배라고 했잖아. 우익들은 어때요? 아니 왜 무상이 어딨냐 지금. 북한 따라할 거냐. 그러니까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때요?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뭐가 될까? 무상으로 몰수한 토지가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익들이 어때요? 무상 분배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등을 빚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친일파 처리 얘기했잖아.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 처리할 조례를 본합작위원회에서 입법규에 제안하여 입법규를 해서 심리 결정해서 실시한다. 친일파 처단 얘기했잖아. 선 청산할 거냐, 선 건국할 거냐. 그리고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의 건국의 정치운동적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익 테러 행동을 일체 즉시 제지한. 그러니까 테러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운형도 테러로 죽잖아. 그래서 테러하지 말자. 좌우익 다 워낙 테러를 많이 했으니까. 6. 입법기구에 있어서 일체 권능과 부정과 운영대에 관한 대안을 본합작위원회에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입법기구.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야?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라고. 김규식이 의장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미소공동회의는 말씀드렸죠.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됐고요.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경제단체와 협의 진행합니다. 결렬 1차 때와 갈등이 재발됐고요. 결국 결렬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 한국 문제 유엔 이관이야. 2차 미소공동회의가 결렬됩니다. 실질적 결렬이 7월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9월에 갑니다. 유엔의 한국 문제를 9월에 갔고, 유엔 총회 인구비례 총선거 결정했고, 11월 달에 유엔 한국 임시연을 파견되자 소련이 이걸 거부했고, 유엔 소총회가 가능한 지역에서 2월 달에 하자고 결정한 겁니다. 50초. 남한 단독 총선거, 한독당, 중도파 김규식, 공산주의자는 불참이죠. 불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대 투쟁하잖아. 각 지역에서 막 불질러버리고 막 선거 사무소 습격하고 막 제주도에서는 무력으로 들고 가는 게 500명이 무장해가지고 비무장 500명과 함께 4월 3일 날 새벽에 한라산 중산간 오르면서부터 봉화가 오르면서 시작된 게 바로 4.3 사건입니다.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어쨌거나 선출했죠. 임기는 몇 년이다 외워야 돼? 2년이고요. 이들이 헌법 만들었죠. 그래서 재헌국회라고 하잖아. 재헌의원. 헌법 3권분립이고 대통령제입니다. 간선제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대통령을 어디서 뽑았어? 국회에서.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합니다. 임기는 4년 대통령 선출했고요. 단원제입니다. 국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 임시정부 수립되죠. 이 대통령 이승만 당선되고요. 압도적에서 198표 중에서 180표였으니까. 근데 나머지 중에서 2등은 김구가 있어요. 유엔 총회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라는 거죠. 됐고요. 대한민국의 법적주의를 공식적으로 12월 12일 날 승인받았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 뭡니까?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그 지역 주민 대표 참석에 힘을 고적히 하다 블라블라 9교서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한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왜 결정됐겠어? 유엔 총회에서 뭐 하려고? 선거를 양북한 인구 비례한 총선거 실시해야 되고 그걸 공정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만들어진 거지.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한다 이걸 거부한다 그랬던 거 외우셔야 되고요. 소총회는 총선거는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 추진한다. 블라블라 이걸로 끝난 거지. 이게 뭐냐 유엔 소총회 결의지. 자 그리고 이제 제헌헌법 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너무 다 하는 얘기고 자 잘 봐야 돼. 대통령과 부통령은 자 우리 역사에서 부통령이 있는 건 언제밖에 없어? 1공화국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 의무입니다. 국회에서 뭔 선거? 간접선거입니다. 자, 55조. 대통령, 부통령 임기는 몇 년이다? 4년입니다.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1조 이 헌법에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1940년 8월 2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소급 입법적 성격이고 이거에 근거해서 무슨 파 처벌이 가능해진 거야? 친일파 처벌.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반민법이 만들어지고 반민특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야. 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헌법의 국회로서 권한을 행하며 임기는 몇 년이라고요? 2년이다. 라는 거. 자, 오른쪽에 50총선거 포스터 있고요. 재헌국회 쭉 나와 있잖아요. 뭐가 제일 많아? 무소속이 제일 많지. 이승만의 독촉이 55석이고요. 한민당은 29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이 무려 85석. 42%가 넘어요. 자. 여기에 뭐라고요? 재헌국회, 50총선거하고 재헌국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눈여겨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30조 단독정부 반대운동 남북협상 배경 남한만의 단독선거 움직임에 반대해서 과정 김규식 남북여인회담 제안하죠. 북측이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김규식 북한으로 갔습니다. 남북협상 추진했죠.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입니다. 그리고 사자회담도 했습니다. 김규식과 김두봉, 김일성. 역시 대한민국은 김씨의 나라가 맞는 것 같아요. 결의상 외국군대 즉시 철수해라. 외국군대 철수 내의전 발생을 하면 안 된다. 조선정치회의 구성 후 총선거 통해서 통일정부 수립하자. 남한의 단독선거 반대했죠. 결과 남북협상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불참하죠. 4.3 사건. 제주도의 좌익 세력이 단독조정에 반대해서 무장 봉기했고 이를 근거로 진압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 무관 수만 명이 희생되었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죠. 얘기했잖아. 사회주의 빨갱이는 500명밖에 안 되는데 희생된 사람이 수만 명이니까. 그 다음에 11.9 사건. 제주도 4.3 사건 진압에 동원된 여수 주둔 군대가 이에 반발하는 폭동을 일으켰고요. 진압해 반란군의 자녀 세력이 지산대 계략 활동합니다. 3천만 동포 의구안 너무 시험에 잘하니까 반드시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협상 공동성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남북협상 나와 있고요. 제주도 4.3 사건 읽어보세요. 꼭이요. 다음 페이지는 순서를 정말 정리를 너무너무 잘 해놨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해놨고요. 예. 아마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절된 친일파 청산. 미군정기. 미군정은요, 친일파 청산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총독부 관료와 명찰을 그대로 화냈고 친일파 청산 실패합니다. 이승만은요, 이승만 정부 들어서 이제 반민법이 제정됩니다. 재헌헌법 101조에 근거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세 글자를 줄여서 반민법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외워야 돼. 반민족 행위 조사특별위원회 주요 만들어집니다. 국회의원 10명이 만든 거예요. 반민특위는. 뭐라고요? 국회의원 10명이 만들었고요. 주요 친일파 조사하고요. 선정합니다. 화신백화점 사장이었던 박흥식. 1930년대 이미 엘리베이터가 있던 백화점을 운영했던 사람이 바로 박흥식입니다. 떼돈 벌었겠죠. 그 돈 벌어서 뭐 했을까요? 일본에 비행기를 2대나 갖다 바친 놈입니다. 그래서 친일파 1호를 끌려옵니다. 왜? 이 새끼가 욕해도 되죠. 친일파니까. 오늘 3.1절이니까. 이 새끼가 친구들이 국회의원이 많잖아.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려고. 튀는 걸 백화점 로비에서 캐리어 끌고 가는 걸 빨리 가서 잡아오느라고 이 새끼가 인적으로 잡혀온 겁니다. 나쁜 X. 그 다음에 친일파로 유명한 뭐야? 이광수. 또 뭐야? 최남선. 친일경찰 노독수. 이 나쁜 놈 아시죠? 이놈이 김원봉 잡아다가 고문한 나쁜 놈 아닙니까? 이 나쁜 놈. 친일경찰 유명한 노독수를. 그러자 이승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민특위 활동을 견제 및 첫 번째 이승만의 담화문입니다. 미군정 3년 동안에 못했는데 이걸 지금 갑자기 하게 되면 특히 노독술 같은 애는 공산당을 때려잡는 기술자인데 잡아가면 공산당만 이롭게 한다. 노독술 뭐래? 나는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은 게 아니라 공산당을 때려잡았다라고 뻥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왜? 끝까지 싸우던 게 무슨 계열이 많았으니까? 사회주의 계열이 많았으니까.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지한테 유리한 것만. 그 사람들이 무슨 운동가 했던 얘기야? 독립운동가 했던 얘기 아니야. 이승만이 담화문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 뭐냐? 반민특위 활동하는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 공산당으로 돈 받아서 정치 활동했다는 거야. 그래서 국회 부의장 김혁수 이런 사람 잡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반민특위 습격 사건 6월 6일입니다. 반민특위를요 친일 경찰들이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장 해제시킵니다. 이때 검찰총장이 이 보고를 듣고 달려갔거든요. 총 들고 검찰총장도 권총 뺏기고 무장 해제 나옵니다. 누가 시켰게요? 내무부 차관인데요. 그 내무부 차관이 장경근인가 그랬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이승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완벽한 처절한 실패고 이 처절한 실패의 끝은 뭐라고요? 김구의 암살입니다. 이 반민특위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 당연히 김구였겠지. 그 김구가 6월 26일 날 자기 집 경주장에서 현직 육군 소위 안두희란 놈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거잖아. 김구 죽고 정확히 만 1년 만에 어때요? 6.25 전쟁 터진 거거든요. 반민특위 와해. 원래 1950년 6월 20일까지 규정된 반민특위의 공소시효를 49년 8월 31일로 단축법원이 통과되면서 해체됐고요. 친일파 처단 과정은 완전히 좌절됩니다. 오답으로 뭐 만든지 아세요? 6.25 전쟁을 계기로 반민특위 활동이 실패로 들어갔다. OX야. X. 6.25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밑에 반민족 행위처벌법 1조 읽어보면 돼. 2조 읽어보면 돼. 3조 읽어보면 돼. 읽어보면 다 돼. 4조 봐라. 일본 차 고등관 3급 이상, 군 5등급 이상 받은 관공이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에 직위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가 경과 전에는 공무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이게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왔지. 기술관을 포함한다. 그래서 오답으로 나왔어. 아,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기술관은 제외한다. 왜? 기술관은 어때요? 아무래도 이념보다는 뭐라고요? 기능이니까 기술관은 제외한다. 라는 겁니다. 오른쪽 이승만 담화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읽어봅니다.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이승만의 일민주의. 이승만 일민주의 나오면 누구라고?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한 백성인 국민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자. 그래서 일민주의 주장했습니다. 일민주의 누가 주장했다고요? 이승만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원래 오늘 6.25 전쟁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북한 정권과 6.25 전쟁 그리고 이승만 4.19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의 메인은 뭐라고요? 이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완벽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숙제를 내지는 말고 검사를 할까요? 숙제는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는데요. 머릿속에 외우셔야 됩니다. 물어볼 겁니다. 너한테요. 지수한테. 다음 시간에 또 안 올 거야. 아플 것 같아요. 예정이에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화이팅. 힘내자고요. 수고했습니다.